먼저 성결대학교 이상민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총장 서리 이상민입니다. 우리 원혜석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20 성결대학교 SKU 혁신 성과 공유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결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사회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시민 의식과 창의적 혁신 역량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 수요 기반 교육과정 혁신 및 학생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융복합 연구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는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하였고 기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학습 공동체 운영 고도화를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하여 뉴노멀 시대에 대학 혁신에 꼭 필요한 효율적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심어주는 참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이러한 참 교육의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결대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미래 가치의 구현을 위한 운영 시스템과 교육 플랫폼 개발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으로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고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리더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한경수 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단장 한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성결대학교 SKU 혁신성과 공유 확산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지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사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혁신을 목표로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벌써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3차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은 2019년도에는 31억 5,400만 원, 2020년도에는 38억 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억 5,300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증액 지원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4억 9,6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정부의 뉴질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발전 계획을 뉴비전 2023 플러스로 개선하였습니다.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차세대 미디어 제작 전공 등 5개 융합 전공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부터는 마이크로 전공을 신설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플립드러닝 강의실, 멀티미디어 스마트러닝 강의실, 자유토론 공간 등 자기주도 학습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문제 해결 능력과 능동적 학습 지원,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서 LM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단은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오늘 발표를 맡으신 학생들과 행정부서에 감사드리며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혁신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게 된 박찬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히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의 막막함 속 나만의 잠재된 강점을 찾는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막막함을 타개하게 되었고 또 어떤 강점을 찾는 기회로 삼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입니다. 참여 동기, 프로그램 소개, 참여 활동, 참여 성과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참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동기 속에는 코로나로 인한 대상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들 이제 뵙겠지만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생활이 힘든 것이 굉장히 컸는데요.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의 기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성악과라는 전공 특성상 비대면이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또 관객들 앞에 서는 것이 성취감의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설 자리나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언제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공연 예술이 이제 점점 이제 한국 예술계에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 진로는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환기를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과제들 속에서 수동적인 학생이 되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동기를 부여해줄 곳이 필요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존재감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넘쳐나는 에너지를 분출할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처음 보는 신설 과목인 캡스톤 디자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 과목이 새로 신설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것도 신기했고요. 또 소식을 들어보니 교수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임과 또 막연함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스톤 디자인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도 합니다. 주로 공학계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 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작품을 기획하고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음악학부나 특히 예술학부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적용된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은 음악이라는 전공이 어떻게 확장되어 갈 수 있었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과 주제 선정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였는데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기존의 조별 과제나 팀 과제와는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서 어렵지 않았지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한계나 뭔가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특히나 굉장히 처음에는 어린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자 뭐 이런 식의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가 교수님들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또 자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클래식이란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피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뭔가 역량을 갖춰나가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자문을 회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또 특별히 기업 연계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신 자문위원 선생님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고요. 또 그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영상이라는 작품 이제 형태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 앞에서 전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참여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작성했던 콘티인데요. 저희 팀은 이제 예술가로서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그래서 저 내용은 곡의 가사와 또 제가 쓴 어떤 이제 영상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태리 클래식 가곡에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입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The Reason Why라는 제목으로 예술가가 되어가는지 어떻게 되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각 팀원별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서 브이로그라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고요. 4개의 영상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예술가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작품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고생을 했고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디테일한 구성 과정을 이제 짜야만 했고 또 그 안에서 취약점을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전공이 가지는 한계점과 또 자신이 가지는 한계점을 발견해야 했는데요. 위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작성했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음악학부 학생들은 특별히 이런 문서 작업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문계나 공계 학생들은 좀 더 이런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공모전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전문적인 문서를 작성해 볼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요. 음악학부는 실기 위주의 수업들이 이제 위주이다 보니까 이런 문서들을 다뤄볼 과정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후에 있을 어떤 사업 연계식이나 아니면 예술가로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무대를 만들 때 필요한 이런 문서 작업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계점은 개인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클래식 음악은 특별히 혼자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연습실에 갇혀 있는 만큼 본인의 실력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누군가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 간다던가 하나의 작품을 여러 명이서 만들어가는 일은 드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를 발현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요. 이런 두 가지 한계점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자문과 또 교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회의를 걸쳐 작품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걸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문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영상이나 아니면 작품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스케치를 그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과정이 이제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이런 자문위원님의 이런 디테일한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조언이 있었고 해서 또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는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위한 회의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내 전공이 가지는 강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디어에 제약이 없는 캡스톤 디자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에 제약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시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이렇게 명확히 잡히니까 캡스톤 디자인의 이런 제약이 없는 부분은 굉장한 강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형태는 한계가 없었거든요. 전시회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의
뭐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런 형태의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매체를 이렇게 접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회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이렇게 좀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클래식이라는 전공과 일상이라는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영상이라는 콘텐츠 이 세 가지 요소를 교합하게 되었는데요. 위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곡을 덧입힌 영상에 브이로그라는 이제 유튜브 트렌드 콘텐츠를 이렇게 결합하여 일상이라는 개인적인 부분을 보여 이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시각 효과를 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 클래식이라는 부분에는 사실 이런 뭔가 비주얼라이저라든지 뮤직비디오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이룰 수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실무를 통해서 전공의 강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를 이어서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맞춘 콘텐츠로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실무적 경험과 다양한 매체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콘티를 짜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그냥 영상을 찍고 내보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이런 콘티를 짜는 작가의 역할도 했어야 했고요. 디렉터, 감독의 역할도 해야 했고 또 카메라를 드는 촬영자 그리고 이런 영상을 편집하고 덧입히는 편집자의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루고 하는 실무적 경험들은 캡스톤 디자인이 아니었다면 사실 학생이 한 개인으로서는 도전해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영역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허물어져가는 경계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전원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영상이라는 컨텐츠가 점점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면 전문가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또 비단 이게 영상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 클래식이라는 전공을 저희는 확장을 시켜 나갔잖아요. 이런 비디오나 아니면 일상의 영역을 넣으면서 그래서 비단 영상뿐 아닌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 이런 체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점점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상을 해내고 어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인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컨텐츠 확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사람의 창의적인 예술가로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를 통했지만 사실 이런 예술의 확장성은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많은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굉장히 난항이 있었어요. 뭐 어린이를 위해 노래를 부르자,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오갔고 또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아이디어들을 다시 망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연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고요. 잠재된 능력과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확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렉터나 아니면 작가나 아니면 편집자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스스로 한번 감당해보고 적극적으로 임해보니 내가 이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겪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융합 형식의 사고도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틀에 박혀있던 기존 전공에 대한 인식이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클래식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전공을 하면서도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고 내려오는 그걸로 이제 전공의 가능성은 끝나는 그 정도의 이렇게 생각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제 클래식이고 내가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지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 뭐 드라마를 보셔도 드라마 OST가 있고 영화에도 영화 음악이라는 부분이 있듯이 음악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런
스스로의 전공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런 경쟁력을 깨닫게 되었을 테입니다. 그를 통해 다양한 발전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예술학부와 또 특별히 음악학부에 이런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과목들이 신설되고 지원되어서 좀 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음악학부 교수님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같이 고생한 참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악 전공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학과 조성현 학생. 교내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선후배와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조성현 학생입니다. 교내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선후배와의 만남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왜 참여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그런 활동 내용과 성과를 말로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시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참여한 동기입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캠퍼스 생활도 좀 힘들게 했을 뿐더러 대학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남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학년 1학년 같은 학과인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친구들도 서로 만나고 친구들도 서로 사귀면서 학과 생활을 좀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총 이제 4명이랑 저랑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총 3가지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름방학 때 참여했던 창의융합 튜터링은 그 내외 프로젝트 경험 있는 튜터와 유사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튜티가 팀을 이루어 창의융합을 위한 튜터링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신청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거에 가르쳐 줄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고민하던 것이 1학기를 지내보니까 학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잘 와닿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어떤 고민이 있나? 또 어떤 걸 나한테 배우고 싶나? 그래서 학과에서 저희 정보통신공학 학과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도 설계를 하고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도 하는데요. 그래서 C 언어가 되게 중요하게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창의융합 튜터링은 이제 C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려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 튜터링인데요. 아무래도 2학기 때 C 언어 수업을 하다 보니 여름방학 때 빠르게 이제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에게 머리에 제대로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과 수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과 수업도 도와주고 뭐 모르는 점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또
2학기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학기 동계영학 창의융합 튜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친구들이 1학년을 다 보냈고 이제 2학년이 될 시기입니다. 거기 이제 이번 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수업의 형태로 제가 활동을 했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뭔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뭔가 지금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나서서 같이 으쌰으쌰 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은 튜티 학생들을 이제 중점으로 삼아서 튜티 학생들의 말을 좀 공감을 해주고 또 하고 싶은 것 알려주면서 그렇게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활동 및 성과인데요. 첫 번째 이제 여름방학 창의융합 튜터링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따로 이제 활동을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해도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학술정보관을 통해서 책을 빌리면서 저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작하면서 약간 강의하는 식으로 좀 알려줬었습니다. 이제 알려줄 내용이 좀 많다 보니 자료도 이제 많아졌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각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고 직접 생각하면서 이제 코딩을 실시를 했습니다. 매주 이제 아무래도 코딩에 대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 노트북이 필요했고 다행히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스터디룸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같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예제 실습도 하면서 응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1학기 창의융합 튜터링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는 학교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항상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가 새로 나오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비교과 이제 박람회가 시작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학교의 좋은 점과 또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진로의 고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저 말고 또 제 3자의 이제 의견도 듣게 해주고 싶어서 3개월 페어를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3개월 페어를 참가하면서 지금 저도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시기고 또 뭐 이렇게 자격증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할 시기인데 성별 페어를 참여하면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학생들은 이제 튜티 학생들은 내가 1학년 때 지금 뭘 해야 될까? 혹은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참 좋은 학교다. 또 이제 그런 자기가 말 못했던 그런 고민들을 제3자의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도움이 서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여 후기인데요. 다행히도 제가 이러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학과에서 좋게 봐주셔서 우수학습자 노하우 공유 특강을 저희 학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수학습자 노하우 공유 특강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돈과 관련돼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등록금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은 팁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또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공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공통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주제로 우수학습자 노하우 공유 특강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1학년이 지금 이제 2학년이 돼서 선배가 되는 만큼 또 새로운 1학년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새로 들어온 1학년들도 코로나를 아마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요. 이제 비대면으로 아마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밑에는 코로나 그래프인데요. 다시 한창 늘었다가 좀 줄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지면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1학년 학생들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새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도 자기에 대한 고민거리나 뭐 진로에 대한 고민거리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 아니면은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튜터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학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1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5학년의 선배들이 3, 4학년들이 직접 나서줘서 이렇게 저학년들을 가르치고 또 진로를 잡아줌으로써 학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거고 또 대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이제 학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공유하고 오히려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학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때도 저도 이제 튜터링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소모임을 참여하고 있었는데 저 선배가 왜 저러지? 이제 제가 선배가 되보니까 그런 입장이 좀 와닿더라고요. 아마 저학년 학생들은 아마 제가 저학년인 것 있었을 때처럼 아마 약간 공감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학년 친구들도 나중에 5학년이 돼서 이런 새로 들어오는 저학년 친구들도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대물림이 생겼으면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많은 학생들이 듣지 못해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전파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후배들도 지금 1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한 달이나 왔을까요? 네, 그 친구들 좀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박나리 선생님께서 학생 핵심 역량 신장 심화형 학습 공동체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센터 박나리입니다. 저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성결 크리에이티브 챌린지라는 창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 학생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들과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커뮤니티라던가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을 신설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제 설정과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해결하가는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프로젝트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심화형 학습 공동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역량 함양을 위해서 자기주도적 함양이나 사회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학생들이 팀 단위로 멘토 교수와 활동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본인들 스스로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훈련함을 통해
자기 개발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 등의 증진을 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활동 주제를 자신이 속한 사회나 전공 및 학문 분야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주제로 자유 선정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문제를 설정하다 보니까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주제 선정의 목적과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결과 등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0학년도 6월부터 모집 선정을 통해서 총 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이제 일과 학과 공부도 있고 또 코로나 대비로 인해서 학교에 오지 않는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학기 학사 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워크숍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거나 학생들의 팀 단위 활동을 연습하는 워크숍을 사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에는 그런 방법들이 실제 운영되지 못하고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이번 팀 활동에 대한 수행 활동 또 운영 일정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은 최소 30시간 운영하는 학기 단위로 진행이 되었고요. 학생들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2회 보고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학습 코치 활동서라고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멘토 교수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교수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부분들을 제출하게끔 하였습니다. 활동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멘토 교수와의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CTL 부서와의 피드백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팀 활동을 단순히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질의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였고요. 최종 보고를 제출하고 참여 후기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최종 보고서만 제출을 하다 보니 팀장한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조금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막기 위해서 개별 활동 일지를 제출하게끔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과 최종 보고서 제출할 시기에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어떤 점을 또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인지를 소감 형식으로 제출하게끔 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에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우선 비교과 페어 때 모든 학생들이 최종 보고에 겸해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게끔 했고요. 저희가 많은 기준을 통해서 최종 우수팀을 2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친구들에게는 이수증이 수여되었고 우수팀 시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학기에 진행됐던 총 5팀의 팀입니다.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공학계열 친구도 있고 사범계열 그리고 기독교 교육 전공 친구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앱 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주제를 선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문조사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를 많이 바꿔서 이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주제로 또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하는 주제로 선정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나 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다양화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우선 학생들이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팀들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 수업 관련해서나 전공 관련해서 아니면 문제의식을 실생활에서 느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법을 도출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프로토타입을 하기도 하고 여기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코딩 수업을 따로 듣는 등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이렇게 이끌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연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했던 이 앱을 올리기도 하는 구체적 실현 이 네 가지를 크게 프로세스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카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타지에 안양이 아닌 지역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로 본인들이 카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어플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들로 문제를 도출하게 되었고요. 실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인드맵이나 이런 수행도를 거침으로써 실제로 본인들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UI 등을 구현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였으며 그리고 가시험, 검증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앱 화면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히 앱 화면을 만든 것 외에도 실제로 타다라는 그 회사에 이 자기네 아이디어를 실제로 보내서 이것들이 구현되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여기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소프트웨어 학과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버블아트 체험 시스템 개발입니다. 여기 친구들은 실생활에서 문제를 도출한 것은 아니고요. 교수님과 참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연구 과제 속에서 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물리 기반 렌더링 기술을 적용한 비누 방어를 구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활동을 수행하였고요. 실제 이 친구들은 국제학술 발표를 진행하였고 SCI에 논문을 투고한 상태입니다. 성과 사례집 보시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석세스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를 넣었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성과 분석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전과 사후로 했던 학생들에 대한 역량 결과 아니면 이제 사후에 분석한 프로그램 만족도, 팀활동 참여 및 수행 만족도, 멘토 교수의 역할과 기여도에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없었고 또 주제 선정부터 활동 구체적인 부분까지 본인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였는데요. 반면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전공적인 지식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대면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각자의 역할 분담처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 것들이 아쉬웠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팀플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여러 팀플이나 과제 등은 교수님께서 주제를 던져주시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것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역량을 더 다지고 또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들이 기존 팀플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멘토 교수님의 역할로서 그 활동이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부생이다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성이라던가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멘토 교수님들께서 역할 부분에서 좀 그런 학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주셔서 높은 기여도 점수도 도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소감을 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학기에 첫 번째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고 또 오프라인으로 기획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수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했던 학생들의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기반으로 다음 학기 운영했을 때 교수님에 대한 역할에 대한
뭐 다른 지원이라던가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수행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실제 다음 학기 운영할 때는 조금 더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내가 해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엑셀센터의 유현식 교수님께서 융합형 차세대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셀센터장 유현식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 2년차 성과 사례로 융합형 차세대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진 배경, 계획, 내용, 추진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13대 혁신 성장 동력 중 가상 증강 현실을 포함하였고 3대 혁신 프로젝트로 XR 플러스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작년 말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 산업은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매우 큰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취업과 창업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디어는 실감 콘텐츠라고 불리며 몰입감, 상호작용, 지능화 등 관련 기술이 융합되어 기존의 미디어 제작 방식과는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학생 중심, 혁신, 경험학습 중심, 융합 연계 추구, 지속적인 혁신 추구를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엑셀센터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맞춰 융복합 콘텐츠 제작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엑셀 협의체를 주축으로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실감 콘텐츠 산업 기술 기반으로 교육의 고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차는 차세대 미디어 양성 교육과정 기초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 환경 개선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고요. 12개의 차세대 미디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1년차 대비 2년차 추진 전략으로 학생 참여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시스템, 사이버 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방법과 환경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3차 연도에는 2차 연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XR 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강화하고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XR 콘텐츠 관련 마이크로 점검 또한 계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차 연도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 1차 연도에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연도에는 전대 학생을 대상으로 XR 플러스 융합랩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융합랩 공모전은 ICT, 기술과 문화, 예술, 인문 등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XR 분야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입니다. XR센터에서는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인 융합랩을 만들어 다른 분야 9개 학부과 학생들이 모여 융합랩 활동을 하였습니다. 융합랩을 통해 XR 기반 라이브 퍼포먼스, 실감음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음원 제작, AR 아트 등 기술과 인문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융합랩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XR 관련 산업,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XR 플러스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XR의 교육 방향과 미래 산업 동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융합랩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멘토단 운영, 그리고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융합랩 참여 학생뿐 아니라 전 대학 및 지역 청년회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선도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앞서 소개드렸던 융합랩에서 개발된 프로타입을 고도화하여 상업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시작되는 곳 엑셀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습 풍경을 조화로운 자연의 색으로 묘사한 글이지만 새 여인들을 대체로 맨 상투를 한 사람들은 천민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감독관인 듯한 양반이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고 Oh no, oops, I got. I'm not promising you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your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s for you and me. 본 콘텐츠는 실가명 공연 콘텐츠입니다. 기존 앨범의 요소들을 어떻게 VR로 재해석할지 고민해 체험 형식의 앨범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니티 게임 엔진을 통해 UI를 구성하고 상호작용을 구현해 체험자가 직접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본 콘텐츠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기획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영상 촬영과 녹음을 동시에 진행한 뒤 각각 영상 편집과 입체음향 믹싱의 과정을 거친 뒤 개발 단계에서 한 번에 합쳐 VR 콘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융합랩 활동을 통해서 9개의 콘텐츠가 제작이 되었고요. 이는 HCI 학회, 한국음향학회 등에서 좋은 성과로 판교대학교의 위상을 touc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2건의 디지털 음원이 발매될 예정이고요. 3건의 디지털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스팀 혹은 플러스에 지금 탑재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엑셀센터에서는 인터랙티브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실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공모를 실시하여 2개의 차세대 미디어 융합교과목 및 3개의 융복합 교육과정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3차원도의 교과 비교과로 활용될 계획이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20개의 사이버 강좌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강의는 3D 모델링과 실감음향을 시작으로 하여서 언리얼,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에 이르기까지 산업 수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2021년 구축되는 LMS에 탑재될 예정이고요. 국내 유수의 사설 기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사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여서 이는 이제 성결대학 학생들이 XR 기반 차세대 미디어 제작을 위한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융합랩 운영에 이어서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2차 연도 전략으로는 비대면 수업의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집에서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육장에 구축된 컴퓨터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팀뷰를 통한 원격 접속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쌍방향 비대면 컨퍼런스 룸을 구축하여 오픈 세미나, 각종 워크숍 및 학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요.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수업들은 시설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지속적인 혁신 교육과정 연구, 혁신 체계 및 제도 확립,
그리고 대학 및 지역으로서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엑셀 산업은 앞으로 성장세가 보여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를 보고 그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고 빠르게 준비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미디어 신호 콘텐츠 역사 엑셀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지원센터의 안정열 선생님께서 데이터 기반 교육과정 통합 CQI 운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데이터 기반 교육과정 통합 CQI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성과를 발표하게 된 교육혁신지원센터 안정열입니다. 먼저 교육혁신지원센터는 대학의 모든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로서 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의 개선,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련 연구부터 시작해 양식 개발, 시스템 구축까지 가장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교육과정 통합 CQI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CQI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자로 지속적인 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위와 같이 추진 배경, 실적, 내용 실적, 성과, 향후 계획,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성경대학교는 미래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교육과정 질 관리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의 역량 제고 및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의 문서로 관리하던 교육과정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고 단순히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질관리 개선을 위해 2020년 통합 CQI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 및 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정 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통합 CQI는 수업 계획서 인증제, 수업 CQI, 학과 CQI, 대학 CQI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부터 각 단계의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계획서 인증제 운영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강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제 도입을 위해 저희 센터에서는 수업계획서 인증제 연구, 표준 수업계획서 양식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학사관리과에서는 전공 교수진을 포함한 수업계획서 인증 심사단을 구성하여 이를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뀐 표준 수업계획서에서는 역량 중심의 수업 목표 설정,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방법, 내용, 시기, 주차별 수업 목표 및 관련 역량을 설계, 수업 목표 및 역량 달성을 위한 주차별 수업 방식 및 과제 실습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수업계획서 인증제의 인증 절차는 1차, 2차로 나뉘며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이를 심사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인증을 통과하거나 또는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 1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수업에 대해서는 1회 재작성 및 재신청의 기회가 있으며 1차 인증을 통과한 수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학생들이 실시하는 강의평가 점수를 통해 2차 인증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차 인증까지 획득한 수업에 대해서는 교수업적 평가의 강의 실적 부분에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그 오른쪽의 그림처럼 그 3년간 수업계획서 인증 마크가 부여되게 됩니다. 통합 CQI 다음 단계는 수업 CQI의 운영입니다. 교강사는 수업이 완료된 후 기존의 수업계획서에 입력한 강의 개선 계획, 수업 방식 개선 사항, 중간 강의 평가 피드백 등의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성적 출석 등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결과, 수업 후 학생들이 실시하는 일반 강의 평가와 역량 강의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해 교강사는 차년도 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교강사 차원에서 실현 불가능한 교육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 또는 학교에 개선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학과 CQI의 운영입니다. 앞서 교강사의 입장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시행했다면 여기서는 각 학과가 주체가 되어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성과 영역,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한 학과 차원의 교육과정 질 제고 노력을 수행합니다. 교육과정 편성 영역에서는 전공 역량의 학과 교육 목표 및 교육 목적 적합성, 수요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 편성 비중의 적절성, 사회 요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개편 실적을 분석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전임 교원의 휴거 횟수, 학사 경고자 발생률 및 전년 대비 탈출률,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실적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 성과 부분에서는 소속 학과 학생들의 부복수 전공 수요율, 그리고 타 학과에서 소속 학과로의 부복수 전공 수요율을 비교하고 핵심 역량 및 전공 역량 인증 등급에 따라 역량 제고를 위한 향상 방안을 학생들에게 피드백하고 학과의 교육과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게 됩니다. 각 학과는 위 절차를 통해 각 항목별 중점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반영하며 저희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는 모든 학과의 CQI를 분석 및 검토하여 학과 및 파이디의 칼리지에 완료하게 됩니다. 통합 CQI 체계의 마지막 단계는 대학 CQI의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가 주체가 되어 모든 학부과의 학과 CQI 보고서를 종합 및 분석하여 대학 차원의 CQI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 CQI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성과, 여건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학 차원의 중점 개선 사항을 도출 및 활유, 각 학과의 우수 사례를 발굴, 이를 모든 학과에 확산하여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 품질 관리의 체계적, 지속적, 종합적 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적 성과로는 그림과 같이 수업계획서 인증제부터 각종 CQI 운영까지 통합 CQI 활유 체계를 구축하였고 교강사에서 학부과, 학부과에서 대학 차원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CQI 보고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 그리고 고도화하였습니다. 정량적 성과로는 2020학년도 50건의 인증을 목표로 잡고 2019년 2학기부터 수업계획서 인증제를 시행한 이래 2019년 2학기 11건, 2020년 1학기 16건, 2020년 2학기 29건으로 총 56건, 6건의 인증을 초과 획득하였습니다. 수업 CQI의 경우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여 당해 학기에 1040개, 2020년 1학기에 1244개의 보고서를 수합하였으며 학과 및 대학 CQI는 2020년 1학기에 처음 시행하여 각 전공과 교양 CQI를 포함하여 총 44개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학 CQI 보고서 1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수업계획서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개설되는 모든 수업에 대해 수업계획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통합 CQI 운영을 통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교과목 운영 및 각 학부과별 교육과정 질 관리의 성과를 확산하고 통합 CQI 체계 구축 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의 보완 및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입니다. 통합 CQI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대학의 중점 관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 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별 데이터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QI 체제를 전산화함에 따르는 시스템 개선 문제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
전산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과에서 작성하는 학과식 GUI는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각 학과의 개선 사항을 완료하고 있고요. 그거를 분석해서 저희가 대학식 GUI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교육과정 혁신 운영위원회에서 각 학부과 교수님들이 참석할 때 저희가 그 교육과정 대학식 GUI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홍정희 선생님께서 신입생 학습 전략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우수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학습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의 사례 발표를 맡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홍정희입니다. 일단 추진 배경부터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학습 역량은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적인 학습 능력 이상을 포함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시의 주요 평가 지표로는 학업적 성과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입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역량 개발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신입생의 학습 역량을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진단 프로그램으로 학습 전략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단계 통찰 및 이해 프로그램에서는 해석 상담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습관이나 유형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검사입니다. 제가 한 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검사를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지입니다.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 지수라고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관련된 성격적인 특성과 동기 특성, 정서 특성, 행동 특성에 대해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개인의 강점, 약점도 나타나 있고 학습 전략에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서 개입 방법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결과 검사지고요. 그리고 학부과에 보내지는 검사 결과지는 총 2가지입니다. 저희 성결대학교 종합 결과 보고서 한 부랑 그 다음에 학과별 종합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송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학과 평균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서울 수도권 평균도 같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학과별로 어떤 점수를 나와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 또한 나타나 있고요. 학부과에서는 학과 평균과 그 다음에 학교 평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평균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백분율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가렸는데요. 지금 진짜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교수님들이 참고될 만한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도 19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 있지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다음 뭐라 그래요?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물을 마시는 간단한 행동조차도 말이 필요하지 않으면, 말의 욕구가 없으면 사실 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죠. 만일 말이 목이 말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즉, 내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서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 동기는 뭐겠어요?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사실은요, 주변에서 야, 너 그 전공 정말 재밌지 않냐? 얼마나 좋아? 대학생활 재밌지?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나 목표가 없다면 동기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간관리 능력은요, 우리 모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누가 세워요?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고, 즉 자신의 기준과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대학생들의 학점과 시간관리 능력 간의 관련성을 연구해 보면요, 우리 그 입학 당시 성적이 모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점은 그렇게 많이 예언하지 못했어요. 그보다는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이 대학생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간 관리, 그러니까 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줬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그룹이고, 빨간 그래프는 시간 관리를 평소에 잘하지 않는 그룹인데 학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평소에 꼼꼼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친구들은 거의 3.5에 가까운 학점을 보이고 있었고, 반면에 뭘 할지 몰라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만 계획 없이 생활을 하면 학점이 2.5를 넘기가 어려운 걸로 나왔네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말이죠,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번쩍번쩍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아프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잠깐 쉽니다. 공부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뇌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뇌가 생각보다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어요? 뇌의 무게는 1400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비중으로 치면은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뇌로 들어가서 사용되는 혈액의 양은 우리 신체 전체 20%입니다. 그러니까 근육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죠. 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돼요.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석 상담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영상이 온라인 강의입니다. 운영 절차는 19년도와 같지만 20년도에는 홍보 및 안내를 확대해서 강화했습니다. 저희의 추진 성과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저희가 학습 전략 검사가 전년도 비해 참여자가 증가했습니다. 학습 전략 해석 상담은 전년도 비해 참여도가 늘어났고요. 아시다시피 비교과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보면 3, 4학년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해석 상담 같은 경우에는 4개 학년 중에 1학년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7점 만점 만족도 조사에 6.6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234명, 2학기 때 273명 이수를 했고요. 만족도 조사는 1학기 때 5.8점, 2학기 때는 6.1점을 나타났습니다.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여러 정성평가가 나타났지만 20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통해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습 기술 및 인지 전력 습득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20학번도 한 년도를 2학년 때 재진단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검사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캠퍼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행의 문제로 인해서 문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LMS 신규 구축을 추진하여 질적 재고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상담소 최수연 선생님이 괜찮아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 지원 운영에 대해서 우수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생활상담소 최수연입니다. 저희 상담소 평가 사례는 괜찮아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 지원 운영입니다. 차례는 이렇게 추진 배경에서 향후 계획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심리적 우울증, 불안증 등이 높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 방역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히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코로나 블루 관련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에 관해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우울, 불안감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괜찮은 코로나 블루 특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구글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 2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심리적 방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을 하여 자기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번째 추진 내용 및 성과입니다. 괜찮아 코로나 블루는 학생 맞춤형 주제의 선택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고, 대면, 비대면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는 학생들에게 직접 상담사가 찾아가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5가지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정신건강 정도 체크 및 분석을 하고 자기 예방 및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5가지 각각에 대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상담과 온라인 심리검사는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 심리검사는 문자나 이메일로 심리검사지를 전달하여 이제 비대면으로 해석과 분석을 해줬습니다. 온라인 심리검사는 444건, 온라인 개인 상담은 542건으로 총 986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통해 불안감이 무기력으로 변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받고 더 용기를 갖게 되었으며 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여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워크숍은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청하여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였고요. 총 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7점 만점 중에 6.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코로나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낮아졌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해소되었다며 저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한계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으로 오프라인을 신청했지만 참석하지 못하여 좀 참여율에 저조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강의하는 걸 촬영하여 사이버 캠퍼스에 탑재한 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건강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에 대한 음주로 스트레스를 푸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을 거라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2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만족도는 7점 만점 중에 6.42점을 받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알코올에 대한 이해와 중독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성을 알려서 함께 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학생들이 답해 주었습니다. 한계로는 동영상 강의로 이 워크숍을 받은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강의에 대해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해주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는 교내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직접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 상담소 안내 자료에 물품 전달을 하였고, 간단하게 자기 감정 인지 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감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총 90명이었고 만족도는 3점 만점 중에 2.99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단 상담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집단 상담은 구글 밋을 활용하여 화상 집단 상담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 3집단을 운영을 하였고 참여한 인원은 11명입니다. 만족도는 7점 만점 중에 6.8점의 높은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이 활동을 한 친구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막연히 느껴왔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한계로는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없었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고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관계 향상 집단 상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밋을 활용해서 화상 집단 상담이 운영이 되었고 총 3집단으로 참여 인원은 10명입니다. 7점 만점 중에 6.05점의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참여학생 의견으로 자신 및 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건강한 이성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한계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의 한계입니다. 저희 괜찮은 코로나 블루의 성과는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해 학생 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심리 방역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코로나19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첫 비대면 상담의 실행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는 것이고 비대면 상담 및 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담에 대한 관심 및 필요가 높아지면서 개인 상담 대기자들이 또 발생하였고 재학생 모두가 필요시 상담받을 수 있는 홍보와 제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상담소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심리 상담 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과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신건강 진단 검사와 전문적인 치료 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생활상담소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혁신지원센터 최혜원 선생님이 VR과 함께하는 2020 비교과 페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R과 함께하는 2020 비교과 페어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교육혁신지원센터 최혜원입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 추진 내용 및 실적, 추진 성과, 향후 계획, 벤치마켓이 고려할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재학생 만족도 조사, 비교과 교육과정 요구 조사 등 재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 프로그램 홍보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러한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2019 비교과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 올해에는 2020 비교과 페어를 개최하였습니다. 비교과 페어에서는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 홍보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동교 비교과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 및 실적입니다. 성장을 꿈꾸다, 결실을 거두다를 슬로건으로 한 2020 비교과 페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되 오프라인 방문을 원하는 학생을 고려하여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정해진 시간 및 인원 내에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오프라인 참여를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페어는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되었고 오프라인 페어는 11일 수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이틀 동안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페어에는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생활상담소, 학술정보관, 유아교육과, 융합학부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각 부서 및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을 VR로 구현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교육혁신지원센터를 비롯한 주요 부스를 VR로 구현하여 온라인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프라인에서도 페어 VR로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HMD를 활용하여 페어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어의 추진 단계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어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과 운영학과 및 부서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공유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술정보관, 학생생활상담소, 유아교육과 이렇게 1개의 학과 및 5개의 행정부서의 홍보 영상을 공유하였고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혁신지원센터의 부서 홍보 영상 일부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세 번째로 교과 및 비교과 학생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0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수기 공모전 및 2020 인증제 포트폴리오 대회 최우수상자의 시상식과 발표 영상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오프라인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USB와 치킨, 커피 쿠폰을 주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온라인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방문 부수를 채우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다다 익선,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페어 참여 후기 이벤트인 어머 이건 꼭 해야 돼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오프라인 페어 참여자 231명, 온라인 페어 참여자 561명으로 참여자는 총 79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별 참여 건수는 오프라인 1231건, 온라인 2474건으로 총 3705건이었고 작년 대비 260%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페어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점 만점 중 6.17점이었고 비교과 페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혁신지원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주요 부스를 VR로 구현함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를 높였으며 온라인이 중심이 되고 오프라인 행사가 병행되는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박람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0 비교과 페어는 2학기에 진행되었지만 다음에는 1학기 중에 실시하여 페어에서 안내한 프로그램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만족도 조사 의견 중 학과에 대해 잘 모르는 신입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과별 페어 개최를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무엇이고 취업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본교 학생들이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고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입니다.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만큼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여 페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태블릿 PC 등의 경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경품 금액에 제한이 있어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9 비교과 박람회에는 공연음악예술학부, 동아시아 물리학부, 유아교육과 융합학부 등 4개 학과가 참여했지만 2020 비교과 페어에는 유아교육과 융합학부 2개 학과가 참여하는 등 작년에 비해 학과 참여가 감소했습니다. 학과 비교과는 해당 학과 학생에게 흥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서 비교과 부스보다 방문자가 적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학과가 참여하여 소속학과 학생이 학과 비교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이트 구축 및 동영상 촬영, 온라인 행사 기획 등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며 사이트 구축 및 촬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수립 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 영어 슈가 잉글리시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교사 수초센터 이창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영어 슈가 잉글리시라고 한번은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달콤 영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다양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입학에서 졸업 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가 글로벌 역량, 지속 가능성, 자기주도 학습 이 세 가지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본교에 특화된 어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달콤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다학 중에는 썸 타는 썸 잉글리시, 그리고 인공지능 맞춤 영어 숫 잉글리시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썸 타는 영어는 성결 Students Unique Meeting with English에서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장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맞춤 영어도 성결 유니버시티 Individual Training English에서 첫 번째 알파벳을 따서 개인 맞춤 정장과도 같은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숫 잉글리시로 장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달콤 영어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정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학생들이 외우기 쉬워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한 가지 사례로 달콤 영어는 아닌데 이번 겨울방학에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맞춤 영어의 경우 지난 그 랭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을 적에 지난 학기에는 48명이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1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름 개명 효과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달콤 영어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 달콤 영어 그룹 스터디,
달콤 영어 원어민 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먼저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 내에서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모든 등급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3개의 등급, 초급은 350점, 토익 350점 이하, 중급은 351점에서 550점, 고급은 551점 이상 이렇게 초, 중, 상급으로 구분해서 토익 성적 향상도, 학습 보고서, 이러닝 영어 강좌 수, 이수 현황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에 126명의 학생이 토익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다. 달콤 영어 그룹 스터디는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 참가 학생 중에서 혼자 토익 학습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각 그룹마다 팀장을 선발해서 스터디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23명의 학생이 6개의 그룹으로 운영이 되었고 마지막 주에는 그룹별 사례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스터디를 하는지 함께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콤 영어 원어민 스터디입니다. 달콤 영어 원어민 스터디는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명의 원어민 교수님들이 각각 2개의 소규모 반, 총 6개의 반을 만들어 운영되었습니다. 한 반에 7명에서 8명 학생이 있고요. 총 42명의 학생이 이번 학기에 참가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달콤 영어의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달콤 영어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입학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본인 스스로 목표로 한 토익 점수를 졸업 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의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타 행정부서와 공조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토익을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정보관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사이버 어학원 강의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정보관의 협조로 이번 오는 학기에는 기존의 80개의 영어 강좌를 100개의 영어 강좌로 증대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좌의 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과의 협조로 스카이 시스템의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항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카이 시스템에서 이제 구현한 화면인데요. 참가 학생들 토익 점수와 학술정보관의 이러닝 영어 강좌 이수 현황 이런 것들을 참가하는 학생들을 조회하고 또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서 슈가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입학 홍보과와 교육혁신지원센터 협조로 많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대학 칼리지의 협조로 우수 원어민 교원을 추천받아서 원어민 교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체계도를 시각화하여 보았는데요. 좀 더 단순화시킨 그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 부서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문서를 연구들을 함께 만들어 원어민 교원과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동영상, 홍보 영상도 함께 참여 학생 중 한 명과 함께 연구 버전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 영문 버전의 문서고요. 이게 이제 참가하는 학생과 같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원어민 교원에게 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름 방학 기간에 본교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여서 원어민 교원들에게 본교 학생들의 참여 동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해외 취업 프로그램과 달콤 영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서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그냥 토익 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업과 자기가 그 앞으로 갖고자 하는 그런 일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그 캠프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때 달콤 영어 취업 캠프 행사 사진입니다. 행사 개최 시점을 프로그램 운영 중간 시기인 11월 달에 실시를 하여서 학생들이 영어 학습으로 힘들어할 때쯤 다시금 마음을 잡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수 학생들한테는 또 이렇게 시상을 하였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콤 영어에 참가한 학생들의 영어 성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학기 학기 초, 학기 말 이렇게 이제 언어교육원에서 모의토익 시험을 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들의 영어 항상 점수와 달콤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항상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1차 토익 그 시험 때는 492명이 참가를 해서 평균 점수가 422점이 나왔고요. 2차 토익 때는 694명이 참가를 해서 433점, 항상 점수가 11점. 그런데 이제 달콤 영어에 참가한 학생들의 점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했더니만 1차 때 114명이 참가를 해서 396점, 조금 전체 전교생 학생보다 성적이 낮습니다. 낮는데 2차 토익 때 점수를 보니까 평균 점수가 483점, 그래서 항상 점수가 87점으로 이렇게 많이 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향상 사례를 그 중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7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들 중에서는 뭐 780점, 210점에서 780점까지 이제 그 향상된 학생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학생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몇 가지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3학년 학생인데 학술 정보관 e-러닝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에서 힘들었지만 영어를 잊지 않아서 좋았다. 토익 성적이 향상되고 전반적으로 영어 성적도 향상된 좋은 프로그램이다. 다음에도 꼭 참여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달콤 영어 그룹 스터디를 한번 볼까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다. 팀원들이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팀들의 그룹에 소속된 학생들의 점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달콤 영어 원어민 스터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스터디 그룹 학생들의 실력차가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겨울방학
썸 타는 영어에서는 개설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겨울방학에 운영되었던 썸 타는 영어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반응 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과제와 개선 계획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지난 학기에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이 이제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오프라인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고 원어민 스터디에 참가한 학생의 의견과 같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서 수준에 맞는 반응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서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본인이 목표로 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체계적이고 특화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실시를 해봤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때 또 과장님이 앞에 계신데 지원을 많이 해주실 거죠? 예, 이렇게 큰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 타는 영어를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정신이 없습니다. 진행해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소규모로 원어민 교원과 그렇게 줌이라든가 이런 도구를 써서 장소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을 적에 교수님들도 그 학생한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학생이 발표할 때 자기 화면이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도 원어민 교수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원어민 교수님이 썸 타는 영어에 한 10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해보니까 탁월하신 원어민 교수님 계세요. 꾸준히. 그래서 그런 분들과 계속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10월 초와 12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반 정도. 일단은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온라인에 나와 있는 동영상 강좌를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단지 이제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룹 스터디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묶어서 진행해서 포기할 때쯤 이제 다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번에 6개 팀들이 꾸준하게 이제 학습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잘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제 원어민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 회화 그리고 토익 스피킹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은 달콤 영어 토익 스터디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달콤 영어 그룹 스터디, 달콤 영어 원어민 스터디는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SK 혁신성과 공유협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과 우수사를 발표를 해주신 학생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발표한 자료는 1월 29일에 유튜브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학생들한테 아까 제 학생들 우수사를 발표한 것들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그 우수 사례집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지원사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설문 완료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이제 3차년도 그리고 이번 평가를 잘 받고 우리 대학이 또 계속 혁신지원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지금 발전 전략 그 개선안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